이 영상을 보면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페의 진심인 남자 이육준입니다. 신년이 되고 마음 한켠에 고민 중이던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적 컨설팅 수만 3,500여 건 이상인 제가 카페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묵혀두고 아껴두었던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커피바 구성 설계 1탄입니다. 우선 다들 주변에서 커피바 구성 한번 잘못하면 바리스타 한두 명의 인건비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바리스타 비용으로 월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도 줄줄 새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고 빠르게 고객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매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지 커피바 설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커피 기계 장비와 부자재 등을 세팅하는 공간인 커피바는 전기, 급배수 배관, 그리고 수납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시 공사를 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시 되돌리려면 며칠씩 매장 문을 닫고 대형 공사를 하게 되어 손해가 굉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바 설계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신중하게 현명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바 설계의 핵심이 되어주는 바리스타의 이동 동선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할까요? 내가 아는 카페 사장님 또는 인테리어 업체? 만약 내가 아는 카페 사장님 혹은 레퍼런스 매장의 바리스타 동선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관건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매장과 우리 매장의 운영 방식, 메뉴, 그리고 근무 인원 등등 10개 중에 8개 이상의 요소가 동일해야 커피바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나만의 개성을 살린 개인 카페 매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뉴와 운영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동선으로 설계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혹은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커피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하우로 우리 매장의 주력 메뉴 파악을 제안드립니다. 최상의 효율을 가진 커피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커피바 설계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와 기능성 상품들을 먼저 아셔야겠죠? 커피바에는 크게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 디스펜서,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블렌더, 냉장고, 냉동고, 포스기, 디저트 등을 진열을 위한 쇼케이스와 보관 공간 등 이 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오토 댐핑기와 피처린서, 컵을 놓는 곳, 너크박스 등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합니다. 커피바는 매장의 평수에 따라 설계의 규모가 천차만별인데요. 저 같은 경우 야구장 내 대형 매장부터 하플에 위치한 작은 1인 카페까지 다양한 평수의 커피바를 설계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커피바 설계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 15평형 카페를 예시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점주님과 바리스타 한 명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가정하여 동선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면을 보며 이야기해 보실까요? 매출 비중이 높은 메뉴, 즉 주력 메뉴가 다른 두 매장의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이 매장은 점주 한 명과 바리스타 한 명이 주로 함께 운영하게 될 매장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대략 3,000원에 판매하고 이 매출은 디저트를 포함하여 대략 40에서 50만 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평수의 같은 매장이더라도 매출에서 아메리카노의 비중이 높을 경우의 바와 크림라떼 및 디저트의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의 바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도면은 아메리카노와 일반 라떼의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일반적인 로드샵에 있는 테이크아웃 매장일 때 유리한 도면입니다. 이 매장 설계 도면을 보시면 바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두 번째 도면에 비해 줄여서 작업자의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고객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금 줄이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픽업 공간을 커피 머신과 호스 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픽업 공간 아래에는 제빙기와 컵 디스펜서, 머그렉을 배치하였죠. 물론 바리스타의 동선도 줄이기 위해 피처린서는 머신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음료 준비를 위해서 점주는
주문을 받은 후에 얼음을 미리 컵에 담아주는 역할을 서브한 뒤에 다시 주문을 받을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리스타가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을 때 스무디나 과일 주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점주는 후면에 테이블 냉장 냉동고에서 재료를 꺼내 블렌더를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도면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도면에 보시면 매장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첫 번째 도면과 차이점이 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면바에 쇼케이스와 포스를 배치하고 그 옆 공간은 그라인더와 커피 머신, 디스펜서 순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많은 기계 장비들을 둔 전면바와 다르게 후면바는 여유롭게 설계해 두었죠.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크림 라떼나 디저트를 주로 판매할 매장으로 이 매장을 가정했기 때문인데요. 도면에 보시면 주문받은 디저트와 음료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하여 픽업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배치하였고, 크림 라떼 제조 및 디저트 작업을 하는 공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설계해 둬야 하기 때문에 제조 공간을 뒤쪽으로 합쳐서 배치하였습니다. 게다가 넉넉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저트 포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부 수납이나 상부에 포장 박스 등을 배치할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을 각각 보셨다시피 같은 평수의 비슷한 매출, 그리고 같은 인원이 일을 하더라도 매장의 주력 메뉴에 따라 배치도가 달라져야만 각 매장에 맞는 효율적인 동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우리 매장의 주력 메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력 메뉴에 맞는 효율적인 커피바를 설계한다면 효율적인 동선을 예측할 수 있고, 효율적인 동선은 제조 시간을 단축하여 매출 상승으로,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신 앞에 이거는 피처링도로 보이는데 요즘 많이들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10개 매장 오픈하면 한 7개 매장이 피처린서를 설치하는 것 같아. 이제 피처린서를 선택하게 되면 설계할 때 보통 두 가지 경우로 설계가 되는데, 커피 머신 바로 앞에다가 가로형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사용하는 스팀 쪽에 측면에다가 세로형으로 길게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각 매장마다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